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다정한 법률 파트너 오늘도 유원입니다. 부모님이 유언장 남기셨다면 상속 문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부모님의 뜻이 문서로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유언장이 발견된 뒤 오히려 형제 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주었다면 유류분이나 생존증여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하거든요. 오늘은 유언장이 있어도 왜 상속 분쟁이 생기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됐다면 그 내용 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작성돼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은 분명한데 날짜가 빠져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뜻이 맞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언은 작성자가 돌아가신 뒤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자의 진짜 뜻을 다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한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작성 당시에 부모님에게 치매나 질환이 있었다면 유언이 무조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나 당시의 영상과 녹음, 유언장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의사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형식에 문제가 없고 의사 능력도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용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구가 명확하다면 그렇겠지만 실제 유언장은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에게 집을 맡긴다라고 적혀 있으면 집을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관리만 맡기겠다는 뜻인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또는 나를 돌봐준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적었는데 여러 자녀가 부모님을 돌봤다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것과 유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네요. 만약에 부모님이 부동산은 전부 첫째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은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서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상속으로 다투는 경우면 모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자녀가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친형제나 친자매는 현재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 간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 문제는 아니고 누가 사망했고 또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특정 자녀가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첫째가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다른 자녀들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첫째에게 재산을 더 남긴다면 단순한 편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을 더 준 배경에 특별한 부양이나 간병,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모두 보상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 어느 정도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 기간과 정도, 실제 부담한 생활비와 간병비,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분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유언으로 재산을 더 받는 것과 기여분 같은 개념인가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유언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를 정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모님이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했다면 유언의 취지와 실제 기여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무조건 더 받아야 한다 라거나 반대로 유언으로 받았으니 기여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언과 기여분, 재산 이전의 성격을 나누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남아있는 재산만 적혀있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준 재산 확인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남은 아파트를 둘째에게 준다고 적혀 있지만 첫째가 이미 부모님 생전에 더 큰 건물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만 보면 둘째가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도 전체 재산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유언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가 생전에도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생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형식과 작성 당시의 의사 능력, 문구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하고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유류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와 부모님을 부양한 사정까지 함께 봐야 전체 상속 구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장 한 장만 보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재산이 이전된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다시 켜는 곳 법무법인 유언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